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의 김태호 입학사정관입니다. 본격적인 입학 설명회에 앞서 본 행사를 매년 개최해 주시고 계신 인천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관계자 여러분과 현재 시청해 주시고 계신 학생, 학부모,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입학 설명회를 들으실 때 궁금하신 사항은 보통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인천대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두 번째로 나의 성적, 우리 아이의 성적으로 인천대학교에 합격할 수가 있는가? 세 번째로 합격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면 합격할 수 있는 팁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인천대학교는 매우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소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의 대내외적인 종합순위 평가 지표입니다. TH 세계 대학 랭킹에서 국내 공동 2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서울시립대, 충남대, 인하대 등과 공동 20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20이라는 숫자가 조금 낮아 보일지 몰라도 국내 대학 4년제 대학교가 총 200개 대학이라는 점에서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님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욕 페스티벌 2022년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에서 거점 국립대 부분 대상, 한국경제 취업 창업 대학평가 종합순위 국공립대학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에서는 올해 2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종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와 비슷한 위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에 45위권 바뀐 인천대학교가 5년 만에 20위권 이상의 상승 발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상승하고 있는 대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립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등록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립대학은 물론 국립대학보다도 낮은 등록금으로 한 학기 등록금이 평균 232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이 232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립대의 또 다른 장점이죠. 14가지의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서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이 164만 원으로 실질적인 평균 등록금은 68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수용률이 25.6%로 수도권 대학에서는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숙사들이 대부분 2년 이내에 신축 기숙사로 최신식의 기숙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대학으로 인천 1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에 인천대학 입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 지역 외에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도 GTX 광역철도가 확정됨으로써 접근성이 높은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과와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인천대학교는 종합국립대학으로서 인문, 자연, 과학, 공학, 그 다음에 사범대학 등 59개 전공으로 특성화된 다양한 전공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하시려고 하는 학생들께서는 본인이 전공이나 모집 단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입시보다도 입학하고 나서의 교육과정과 취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취업 연계형 매트리스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기업과 학과가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학생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듣고 해당 기업에 이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해당 기업에 가산점을 받고 그 다음에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수할 만큼 인기가 좋으며 취업 연계로 바로 연계되는 교육과정입니다. 다음은 연계 전공 제도입니다. 취업 경쟁력을 위해서 예를 들어 한 가지 전공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융합하여 연계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내가 경영학부를 입학해서 졸업을 하게 된다면 경영학 전공, 경영학사의 학위가 나옵니다. 근데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문계열과 같이 전공 연계 전공을 하여 유럽통상학 연계 전공, 유럽통상학사 이렇게 다양한 그 연계 전공을 취득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과 함께 행정 지원도 있는데요. 취업경력개발원에서는 1:1 자기소개서 및 면접 클리닉, 공무원 준비반, 그 다음에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과 행정제도를 통해서 인천대학교는 한국경제에서 대학평가, 취업창업평가에서 국공립대학에서 1위, 종합대학평가에서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대학교는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과 가깝고 외국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73개국 290개 대학과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제계절학기 프로그램,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해외 대학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한 학교 설명회를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23학년도 대입 전형 안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의 2023학년도 모집 인원은 2,735명으로 수시 67.5%, 정시 32.5%의 비율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정시에서는 수능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예체능 계열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실기 실적 위주에서 수시와 정시 전형에서 각각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3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지원하실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 폐지가 가장 주요 변경 사항이며 인천대학교의 대표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는 동북아 국제통상학부의 1단계 선발 배수가 4배수에서 3배수로 축소되었습니다. 정시에서는 디자인학부 반영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크게 두 가지 전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 균형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며 지역 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전형의 차이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유무입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은 2015년 이후 국내 고교 졸업 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인데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즉 내신 성적 10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디자인학부 등 일반 학과에서는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사범대학은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동북아 국제통상학부는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입니다. 인문계열, 디자인학부, 패션산업학과 등 인문계열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중에 2과목을 맞추시면 되고요.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또는 과학탐구를 필수로 포함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까지 필수 응시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경쟁률입니다. 2022학년도 전년도 경쟁률은 13대 1로 나타납니다. 실질 경쟁률이 8.6대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에 대해서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비율이 66%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제외한 실질 경쟁률은 8.66대 1입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13대 1이고 재작년도 2년 전 경쟁률은 6.4대 1입니다. 전년도에는 모든 대학들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경쟁률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성적입니다. 최종 등록자 기준의 평균 성적인데요. 사범대학과 동북아 국제통상학부를 제외한 이 일반 학과는 2등급 후반대 학과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 전과 전년도에 경쟁률은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 성적 등급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쟁률이 2배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성적을 산출하기 전에 조금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요. 10대 1을 기록했던 2년 전과 13대 1을 기록했던 전년도 평균 등급의 차이는 0.1등급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학령 인구도 조금 더 줄고 경쟁률이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100%로 내신 성적 100%로 전형 방법을 산출하는 전형이고 흔히들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교에 제한 없이 지원하시면 되고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인천대학교 지역균형을 지원하셨을 때 담임선생님께 학교정 추천서를 꼭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천대학교에 지원하셨다고 꼭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균형 전형은 경쟁률이 6대 1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이 경쟁률이 좀 더 높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오히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은 13대 1,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지역균형 전형은 6대 1을 기록했고 이 성적 또한 내신 성적 또한 아까 전에 교과 성적 우수자는 2.7등급, 8등급이 나왔으나 이 지역균형 전형은 2.8등급, 9등급 실질적으로 70% 컷이나 최종 등록자의 그 컷을 보면은 3등급 초중반, 후반까지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의 학생부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학년 전 과정을 반영을 하면서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합니다. 이것은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똑같은 조건입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 전공의 그 계열에 따라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 계열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이 계열에 따라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 과학 교과군에서 등급으로 된 교과목을 반영을 하며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급과 이 성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보통 A, B, C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A, B, C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로 선택 과목을 몇 과목 들었고 몇 개의 이수 단위를 했는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A, B, C는 반영하지 않고 이 이수 단위로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이수 단위 가산점은 보통 평균적으로 5점 정도를 맞게 되는데요. 편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궁금해하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괄 합산 전형과 단계별 전형이 있는데요. 인천대학교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추천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서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서류와 면접평가, 그러니까 1단계 성적이 반영되는 2단계 면접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고른기회나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괄 합산 전형으로 해서 서류평가 100%로 반영이 됩니다. 자기추천 전형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모든 학생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6.7대 1을 기록했으며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에서 반영된 70%, 면접 30%를 반영이 되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기추천 전형의 성적 등급대입니다.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만 보는 전형도 아니고 성적을 아예 안 보는 전형도 아니고 성적도 보는 전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과 함께 비교과, 면접 등이 모두 반영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참고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범대학, 인문대학, 자연계열, 그 다음에 동부가 국제통상학부 등 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학생부 교과 전형 대비 0.5에서 1등급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적 산출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역으로 이 성적을 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인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분포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평균 성적과 같이 3등급에서 4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또 많이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비교과와 면접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5, 6등급 학생들도 이 주황색 점으로 표시되는 것과 같이 합격한 사례가 있으며 1, 2등급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성적 등급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은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농어촌 학생 등으로 해당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는 학생이 있으면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괄 합산 전형으로서 면접이 없습니다. 사회통합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이 없고 일괄 합산 서류평가 100%로 진행이 되며 지원 자격은 이 6가지로서 해당되시는 학생들께서는 이 지원 자격으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해 5도와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면접이 있음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입니다. 네,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창의 융합성, 인서사회성 이 5가지 평가 요소가 있는데요. 전공 적합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30%이고요. 자기주도성과 발전 가능성은 각 20%, 창의 융합성과 인서사회성은 각 15%로 반영이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 단 하나입니다. 다음은 면접평가입니다. 면접평가는 면접위원 2인과 지원자, 학생 1명, 2대1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입학사정관 1명과 담당 학과 교수님, 그 다음에 지원자 학생이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면접 시간은 10분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 대해서 각각 평가 영역과 요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분들께서 이 평가 영역만 이야기하셨을 때 인천대학교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왼쪽에 학생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서류평가나 면접평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질문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보통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대학 평가자로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출결사항입니다. 출결사항에서는 성실성과 학교생활의 충실성 등을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이나 교사 선생님들께서 보통 질문하는 게 질병으로 인한 결석과 지각은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플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당연히 아플 수도 있고 또 장기간 결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담임선생님들께서 특이사항에 적어주시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수업 결손도 평가에 미반영되기 때문에 이 점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수상 경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수상을 많이 받겠지만 대입 전형 자료로서 제공되는 것들은 학기당 1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최대 5개, 졸업생들은 최대 6개일 겁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이 5개, 6개를 배분을 할지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이 핵심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 역량이라는 것은 사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이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나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전공과 학업 등이 좀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 학기별 배분을 할 때 내가 받은 성적, 수상 실적들을 우선순위를 나열해서 한번 나열해 보고 그 다음 학기별로 배분을 해서 기재를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학사정관이 이 수상 경력을 평가할 때는 활동 내용뿐만 아니라 참가자 수, 등위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도 좀 우선순위를 둬서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면접 질문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제가 예시 질문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상 경력 가운데 영어 비평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데 어떤 영화에 대한 비평문인지 한번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시겠어요? 또는 과학 전람회에서 수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과학 전람회에서 수상 과정과 수상 내용, 본인의 역할 등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또 물로켓 멀리 보내기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요. 어떠한 물리적 원리를 적용하여 이 물로켓을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는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등의 질문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자유 활동은 학생 개개인 역할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장, 학급 실장, 부실장 또는 1인 1 역할 등이 있는데요. 반장을 한 친구들에게는 보통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반장으로서 리더십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 리더십을 행한 학교 내의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인 1 역할을 한 친구들에게는 분리수거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핸드폰 수거 도우미 역할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는지 또 꼭 분리수거를 또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등을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공과 관련된 연계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학과에 지원을 한 학생들에게는 콘크리트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했는데 천연 콘크리트와 일반 콘크리트의 특성을 비교한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지지 토론회를 참석하였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등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있으면 그에 대한 활동과 역할 또 어떤 내용을 또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과 마찬가지로 학생이 진로 탐색의 적극성이나 내 꿈을 찾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토론과 실험 실습들이 많이 참여한 내용이 나오고 또 다른 대학교 체험활동도 많이 가기도 합니다. 이 체험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앞으로 그 진로의 구체화 정도도 느낀 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교과 성적과 세부능력 특기 사항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등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이 해당 학과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을 이수하였는지도 봅니다. 보통 뭐 기계나 전기공학, 전자공학 같은 거 물리2 를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보고 또 물리2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봅니다. 보통 우리 이런 어려운 과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성적이 낮아서 많이 두려워하기도 하는데요. 물리2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이 기피하는 과목이고 또 소인수 과목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받기도 더 어려움을 알고 있고요. 대학에서도 충분히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어려운 과목도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세부능력비 특기 사항에서는 학생들이 교과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학업 수준을 이해했는지, 그 다음에 학업 수준의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질문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이 교과 생활에서 많은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물리를 얘기했는데요. 뭐 물리원 교과에서 학습한 충격량에 대해서 말해보고 뭐 자동차 에어백의 충격량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또는 여과기를 이용한 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거 방법 이 한계나 제한점은 무엇인지, 또 실험 도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등 교과 세특에 있는 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쭤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서 활동 상황입니다. 독서 활동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은 독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는 등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서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가치관의 변화, 또 이 독서 활동을 한 계기 등을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기 우수자입니다. 예체능 계열을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께서는 실기 우수자나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실 텐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과 함께 이 실기 전형이 60%에서 뭐 이렇게 100%까지 단계별 전형에 따라서는 100%까지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기를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기자도 마찬가지고요.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70%, 교과 15%, 출결 5%, 면접 10% 등이 반영이 됩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이 2022학년도부터 변경이 되었는데요. 수학 선택 과목 중 미적분과 기하 과목의 경우 수학 100분이 10% 가산이 되며 영어는 절대평가로 인해서 등급별 감수가 반영이 됩니다. 수능 100%로 반영되는 전형이 대부분이고요.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반영이 됩니다. 수능 반영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해당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등급별 점수입니다. 인천대학교에 보통 지원하는 학생들이 1등급에서 3등급 내외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편차는 조금 적은 편인데요. 4등급부터는 조금 편차가 이렇게 큼을 알 수 있죠. 네, 전년도 성적 자료입니다. 제가 QR코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QR코드에 들어가시면 인천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수시 성적 자료가 연결이 됩니다. 최종 등록자의 교과 등급 70% 컷입니다. 70% 컷이라 하면 100명 중에 70등의 성적, 10명 중에 7등의 성적입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와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력 기준의 유무이고요. 자기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등급 초반 정도의 등급대가 많이 있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대학교 홈페이지에 있고요. 정시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00분위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나 70% 컷이 있는데요. 보통 70 초중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회를 마칠 때 항상 좋은 학교를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인지도가 높은 학교,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학교, 취업에 잘 되는 학교라고 학생들이 많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는 졸업할 때 웃을 수 있는 학교, 또 입학할 때보다 졸업할 때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학교에 인천대가 있길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